월세요? 도화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어봤다. 주인 아주머니는 올 초 이수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며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고 했다. 직장 사는 입장에서 요즘같이 금리가 낮을 때 반전세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노라고.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1,000만원. 거기서 1년치 월세 미리 까고 850 가져갔어. 신랑이 말 안 해? 아이고, 정말 몰랐나 보네. 거기 인감이랑 신분증 가져와서 나는 색시도 다 아는 줄 알았어. 노량진역 주인은 안개가 자욱했다. 도화와 이수는 지하철역과 이어진 습하고 어둑한 복도를 지나 육교에 올랐다. 군데군데 페인트칠 벗겨진 다리 아래로 수산시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다닥다닥 붙은 상점 위에 일렬로 쭉 늘어선 둥근 조명이 휘영청했다. 두 사람 다 노량진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건만 수산시장에 온 건 처음이었다. 진작 가라앉은 기분과 별개로 도화는 그 생생하고 떠들썩한 풍경에 잠시 마음을 뺏겼다. 사방에 꿈틀대고 펄떡이고 부글거리는 생물이 가득했다. 손님들 눈높이에 맞춰 비스듬히 세워놓은 자판을 비롯해 계단식 수조, 얼음 담긴 스티로폼 상자와 붉은 대야에 각종 어패류와 갑각류가 박을댔다. 도마 위에 온갖 생선이 힘차게 허리틀며 피를 뿜어댔다. 그렇지만 홍분도 잠시. 이수가 목적지를 찾지 못해 같은 자리를 연거푸 빙빙 돌자 도화는 그만 짜증이 나고 말았다. 전화해봤어? 그게 미리 연락하고 가면 괜히 부담 줄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예약했어야지. 크리스마스잖아. 이수가 머뭇대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곤 주머니 속 명함을 꺼내 더듬더듬 번호를 찍은 뒤 통화 단추를 눌렀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러냐고. 그게 없는 번호라는데? 이수는 같은 구역을 2번 더 돌았다. 도화의 얼굴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 있었다. 이상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수가 도화의 기분을 살피다 마지못해 근처 상인에게 자리를 물었다. 비닐 앞치마 차림에 고무장화를 신은 사내가 명암진 손을 길게 뻗어 찌푸린 눈으로 약도를 살폈다. 그리고 니네 청해수산? 하고 반색했다. 동시에 이수의 얼굴에 살짝 희망과 안도가 스쳤다. 여기가 거기요. 네? 이 집이 그 집이라고. 사내가 고갯짓으로 남의 수산이라 적힌 자기네 간판을 가리켰다. 그 전에 사장님하고는 아는 사이인가? 이수는 대답 대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내는 얼마 전 자신이 청해수산을 인수했다고 했다. 전 사장이 뭐가 잘 안 풀렸는지 급히 떠나는 분위기였다고. 이 집 찾은 거만 잘 찾아오셨네. 이왕 온 거 여기서 드세요. 내 잘해드릴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흥정에 별 관심이 없는 도화와 달리 이수는 갈등했다. 이수는 천천히 다른 것도 좀 둘러보고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한 뒤 애누리 요령을 익혀 거래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시장을 몇 바퀴 더 돌자 하면 도화가 폭발할 것 같았다. 저건 뭐예요? 이놈이요? 예, 이건 돔이에요. 돔이요? 예, 줄돔. 이수는 살짝 긴장했다. 줄돔이 정확히 어떤 생선인진 몰라도 무척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사내가 장사꾼 특유의 순발력으로 재빨리 끼어들었다. 두 분이 드시게? 네. 이수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게 꼭 사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런 건 얼마나 해요? 달아봐야 알죠. 키로당 한 10만원 좀 넘는데 내 오늘 손님한테는 특별히 9만원에 해드릴게. 이수가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그러곤 방금 전 마음을 사내에게 들켰을까 신경 썼다. 도움이 요새 제철인가요? 사내가 잠시 머뭇대다. 잡히기는 여름에 많이 잡히는데 맛은 겨울이 낫다고 했다. 아이고, 마무리면 어때? 뭐든 맛있게 먹을 때가 제철이지. 안 사도 되니까 한번 달아나 보세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이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달아보고 안 사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구매의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다. 혹 손님 마음 바뀔까 사내가 후다닥 뛸채를 지었다. 그러곤 능숙하게 줄돔 한 마리를 건져 녹색 저울 위에 올렸다. 어디 보자. 3kg 조금 안 되니까 한 25만 원만 주시면 되겠네. 이수가 잠시 멈칫했다. 키로당 9만 원이라 할 땐 실감 못했는데 한 접시에 25만 원이란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띵했다. 내 산낙지 두어 마리 같이 넣어드릴게. 도아는 어차피 안 살 거면서 이수가 왜 주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이수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주세요 그거. 도아가 이수 팔을 잡아당기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미쳤어? 그걸로 할게요. 사내가 거래를 서둘렀다. 댁에 가져가시게? 아니요, 근처에서 먹을 거예요. 사내의 움직임에 흥과 속도가 붙었다. 사내가 뜰채를 뒤집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생선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세차게 허리를 틀었다. 비둘기색 몸통 위에 검정 줄무늬가 산뜻했다. 사내가 작업대에서 생선을 누인 뒤 칼로 배를 갈랐다. 대범한 듯 조심스레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발랐다. 이수는 존경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사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머리랑 내장도 드려요? 네, 주세요. 귀한 생선이라 그런지 사내가 줄돔 껍질 하나 버리지 않고 일회용 접시에 올렸다. 이수는 자신이 지금 살짝 흥분했다는 걸 알았다. 먹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보긴 처음이었다. 가슴이 쿵쾅댔지만 한편으로 입까지 깨부순 대수인가 싶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아닌 고작 생선 한 마리에 물론 이수는 알고 있었다. 고작 생선 한 마리가 자신의 한 달 생활비인 적도 있다는 걸. 실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겨울을 나고 여름을 건넌 적도 있다는 걸. 도아는 모든 걸 포기한 듯 뿌르퉁한 얼굴로 어느새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사내가 검은 봉지를 내밀자 이수가 낡은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공들여 만원짜리 지폐를 세는 이수 손끝에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어렸다. 두 사람은 한 손에 검은 봉지를 들고 어둑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수산시장에 흔한 상차림 비용과 술값만 따로 받는 식당을 찾아서였다. 어디 갈까 잠시 갈등하다 두 사람은 그냥 남해수산 사장이 추천해준 가게에 갔다. 그러곤 신을 벗고 홀 안에 들어선 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홀 중앙에 앉았다. 테이블 간격이 몹시 좁은 데다 앞, 뒤, 옆 사방이 취객들로 가득한 자리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좋기 200~300명은 넘어 보이는 이들이 너른 홀에 앉아 일제히 무언가를 씹고 삼키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도아와 이수가 자리에 앉자 테이블 위로 순식간에 개인 접시와 수저, 양념장이 놓였다. 상추와 당근, 풋고추가 담긴 작은 바구니도 빠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론 반투명 비닐이 깔려 있었다. 곧이어 두 사람이 산 줄도매가 스티로폼 접시에 가지런히 남겨놨다. 방금 전 막 숨이 끊긴 생선 대가리가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수가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작은 간장 그릇에 고추냉이를 풀었다. 생와사비이면 더 좋았을 텐데 25만 원짜리 회라면 의당 그래야 하지 않나.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누르며 젓가락을 눌렀다. 이거 먹어봐. 이수가 도아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감하게 말했다. 도아는 자기 개인 접시 위에 놓인 도톰하고 반투명한 살점을 잠시 바라봤다. 이수가 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자신의 선택에 실망하지 않으려 오물오물 신중하게 생선 맛을 살폈다. 괜찮네. 이수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 놀랄만한 맛은 아니나 다른 생선보단 확실히 쫄깃했다. 그렇네. 도아도 천천히 턱관절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이런 소비가 꽤 익숙한 사람인 양 굴었다. 여기요. 처음처럼 한 병 주세요. 도아가 평소 입에 대지 않는 술을 다 시켰다. 괜찮아? 한 잔 정도는. 내일 방송 있잖아. 도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아. 크리스마스잖아. 이수 옆에 한 사내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여기요. 아니 여기요 여기.
이수가 옆 사내를 티나지 않게 의식하며 도화잔에 소주를 따랐다. 사내는 아까부터 유리컵 바꿔달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느냐며 아직 소년티를 못 벗은 종업원을 나무랐다. 종업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죄송하다 사과한 뒤 돌아서며 중국말로 몰아잡게 중얼댔다. 확신할 순 없으나 아무래도 욕 같았다. 이 모습을 눈여겨본 이수가 도화에게 친근하게 속삭였다. 요즘은 참 어디 가도 이방인 천지다. 그치? 도화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싱거운 말로 재빨리 불길함을 행궈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어제 태안 가는 버스에도 외국인 많더라. 전세버스에? 아니, 고속버스에. 나 사해바야에서 좀 일찍 내려갔거든. 그런데 거기 몽골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았어. 당진은 공장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는 내내 너무 시끄러운 거야. 하필 내 앞뒤로 앉아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떠들고 나중엔 잠도 못 자겠고 피곤하더라고. 도화가 남해 수산에서 서비스로 준 산낙지 한 토막을 집어 기름장에 담갔다. 조용히 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맨살에 소금이 닿은 낙지가 심하게 몸을 뜰었다. 왠지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거기 머릿수가 많아서 내가 참았어. 그런데 있지?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 왜? 이수가 극적 효과를 노리듯 잠시 뜸을 들였다. 바다가 나왔거든. 막 서해대교를 지나는데 아슬한 잔물결이 반짝반짝해. 대륙 사람들은 바다 볼 기회가 별로 없지 않나? 몇몇은 아예 창가로 자리를 옮겨 심각한 표정으로 바다만 보더라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가족 생각이 나는지 뭐가 그리운지 서로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이게 그냥 고요가 아니라 엄청나게 시끄럽던 와중에 들이닥친 고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도화가 젓가락으로 산낙지를 뒤집어 달구했다. 그랬겠네. 이수 얼굴에 설핏 실망감이 스쳤다. 도화가 자기 전에 다시 술을 따랐다. 이수가 만류하려다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말을 돌렸다. 회 더 안 먹어? 좀 질리네. 아, 그렇지? 우리 둘이 먹기에는 양이 좀 많지? 사실 이수도 진작 배가 찼지만 남은 살점을 꾸역꾸역 윗속에 밀어넣고 있었다. 그래도 이 비싼 걸 매운탕에 넣을 순 없지. 도화야, 좀 더 먹어봐. 억지로라도 좀 먹어. 도화가 무덤덤한 얼굴로 세 번째 잔을 들이켰다. 이수야, 우리 만난 지 8년 됐나? 그럼 거의 10년 됐지. 도화가 이수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0년이면 얼추 개수명하고 비슷하다. 이수가 온몸에 전깃줄을 칭칭 감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웃었다. 불안할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었다. 아까 주인 아주머니 만났어. 그때서야 이수는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